제주 반도체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변동성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멘토 차 팀장입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 분석 정말 중요한데요. 그 전에 지금 우리 계좌를 실질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 중동 전쟁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나오는 하락이 기회인지 아니면 뭐 도망쳐야 할 신호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자료, 대신증권 이 FICC 리서치부에서 긴급 발간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단편적인 뉴스 기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단순히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군 측에서 언급된 압도적 경로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실제 금융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문가들이 정밀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이거든요. 특히 이 리포트 안에 이 유가와 환율 임계치에 따른 네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데 이걸 그냥 읽는 것과 아니면은 이 제주 반도체 포지션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이 지금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이 핵심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원문 링크는 저희 소통방에 올려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 급변하는 이슈들 빠르게 분석해 드릴 건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주일 내로 상황이 종료되면 뭐 코스피는 5% 내외 조정받고 바로 뭐 환율도 1,470원대로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한 1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되면 10% 내외 조정이 오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세네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6개월 이상 길어지고 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된다? 그럼 뭐 유가 100달러 돌파하고 코스피는 뭐 20에서 30% 이상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어떻게 됐죠? 저희 코스피가 7.24% 7.24% 정도나 빠졌고 오늘 장중에는 12%나 폭락했죠. 숫자만 봐도 이 가슴 철렁하고 지금 당장 도망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리포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폭락을 맞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하락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틀간의 낙폭만 보면 이미 시나리오 2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3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기준을 잡아야 하는 구간인 거죠. 앞으로 며칠간 뭐 호르무즈 해협 상황, 유가 흐름, 환율 이 세 가지를 저랑 같이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뭐 어제 뭐 코스피가 7%, 12%이 숫자 앞에서 패닉이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리포트를 가진 분들은 뭐 이걸 예상 밖의 충격이 아니라 몇 번 시나리오로 가고 있나라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력 있는 투자자와 흔들리는 투자자의 차이겠죠. 제가 이 리포트 뒷장에 있는 뭐 환율 및 공급망 분석 데이터를 이 제주 반도체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맞춤형 전략을 짜줬습니다. 이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이 화면 상단에 7703, 7768 여기로 전쟁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전쟁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요약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이 주가가 통째로 흔들리니까 불안하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니까 흔들리는 진짜 이유가 대외 변수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볼 건데요. 왜 삼성전자가 제주반도체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CB 공시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리고 자금이 왜 열 쪽으로 이동하는지 이 구조를 알면 지금 변동성 속에서도 이 중심이란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고성능 쪽이랑 그리고 저전력 쪽.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는 전기 꽂았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런 핸드폰 같은 거는 배터리 빨리 닳으면 바로 불편하잖아요. 이 AI 기능이 늘어날수록 그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는 바로 그 저전력 메모리 쪽에서 알아주는 기업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제주 반도체가 바로 그 저전력 메모리 쪽에서 퀄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한테 플랫폼 인증을 받아온 설계 회사라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 다품종 소량 구조를 직접 다 대응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역할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AI 기능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모가 급증하고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역할이 부각되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보시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 기술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력 이야기가 잠시 후 말씀드릴 이 열 문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 직접 같이 보시죠. 일단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11월 19일에 17,48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2월 9일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54,800원 고점까지 왔어요. 이 석 달도 안 돼서 213%나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지금 조정이 추세가 꺾인 것이냐, 아니면 뭐 상승 과정의 숨고르기냐, 이걸 판단하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동평균선부터 볼게요. 오늘 종가가 5일선, 21선 아래로 이탈했어요. 단기 추세는 꺾인 구간입니다. 다만 뭐 60일선이나 121선은 아직 우상향을 유지 중이죠. 그래서 중장기 방향성은 살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요. 이 2월 고점 54,800원에서 상단을 크게 벗어났다가 오늘까지 밴드 안으로 다시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같이 볼게요. 이 1월에서 2월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조정 구간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것과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오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CD입니다. MACD. 지금 데드 크로스가 진행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부분은 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더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12공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제 제일 불안한 부분이죠. 전환사채, 이 12공시. 이 단어만 나와도 겁부터 나시잖아요. 근데 실제 공시를 한번 같이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오늘 종가 36,850원이죠. 전환가액이 얼마죠? 18,862원. 전환가 대비 주가가 약 95% 정도 위에 있습니다. 이 시비를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규모로 털고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도 보시면 2027년 2월 26일로 지금 당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최소 2년은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당장 물량이 쏟아진다는 공포는 사실과 다른 거죠. 그리고 60억짜리 시비가 풀린다는 말이 시장에 돌면서 공포가 부풀려진 건데 실제 물량은 전체 주식의 1%도 안 됩니다. 0.92%예요.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2월 급등 당시랑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패닉 매도가 나올 때는 이 거래량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패턴과 달라요. 그래서 공포가 조금 과장된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이 100%라는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 조정 신호는 나왔고 대규모 이탈 패턴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내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게 진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평단가랑 보유 비중에 따라서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요. 차트 하나로 모든 분께 똑같은 답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단가별 시나리오를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 7703, 7768로 제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위에 번호 7703-7768로 제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주 반도체 얘기하면서 전력 효율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아무도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깐 같이 상상해 보실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뭐 어딘가에서 챗 GPT에 이제 질문이 수백만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처리될 때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가 열을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열의 양이에요. 일반 서버 한 대가 내는 열이 1이라면 AI 연산 서버는 똑같은 공간에서 많게는 10배 아니면 20배까지도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 빅테크 데이터 센터 운영팀이 가장 머리를 싸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열이에요, 열. 열을 못 잡으면 서버가 다운되고 서버가 다운되면 AI 서비스가 멈추고 AI 서비스가 멈추면 빅테크 매출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산업의 현실이에요, 현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2023년 기준으로 약 2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속도예요. AI 확산 이전까지 이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AI 서버 도입이 본격화된 이후로 연 15에서 20%대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기존 에어컨 방식으로는 이 열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업계가 선택한 게 바로 액체 냉각. 그 중에서도 침전식 냉각이에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이 기술 사실 몇 년 전부터 연구는 됐어요. 근데 그동안 왜 안 썼냐? 비쌌거든요. 이 서버를 액체에 담근다는 게 초기 설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반 서버 단가가 수백만 원 수준이니까 냉각 설비에 돈 쓰는 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서버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씩 하잖아요. 그 비싼 서버가 열 때문에 성능이 30% 떨어진다면 냉각 설비에 돈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겁니다. 경제성이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뭐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예요. 이 투자가 집행되기 전에 수혜주를 선점해야 되는 거죠. 투자가 뉴스로 나온 뒤에 사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 종목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침전식 냉각 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닌데 해외에도 몇 개 회사가 있고 국내에도 관심 가지는 곳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원천 기술이에요. 이 침전식 냉각의 핵심이 절연액 특허거든요. 어떤 액체를 쓰느냐, 그 액체가 서버에 얼마나 안전하냐, 이게 기술 장벽입니다. 따라 하려면 특허를 피해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레퍼런스입니다. 이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POC, 기술 검증이 완료됐다는 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삼성이 테스트했다는 건 그 이후에 오는 레퍼런스들, 뭐 하이닉스든 TSMC든 이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북미 빅테크와의 라이선스 협의도 막바지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정되는 순간 주가는 공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지금 이 종목 거래량 바닥이에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아직 안 알려진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거래량은 바닥인데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은 조용히 쌓이고 있거든요. 이 대규모 자금은 시끄러울 때 못 삽니다. 모두가 관심 가질 때 들어가면 이미 고점이에요. 이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는 따라가는 게 됩니다. 지금은 그 이전 구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AI 확장, 그리고 발열 폭증, 기존 냉각 한계, 그리고 침전식 액체 냉각 수요 폭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오늘 말씀드린 뭐 이 시장 데이터라든지 기술 구조, 뭐 경쟁사 비교, 그리고 수급 분석, 리스크 요인까지 다 담겨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이 010-7703-7768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 7703-7768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개만 보내주세요.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 기준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차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